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법 담당하고 있는 정우승이라고 합니다. 저희 객관식 세법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 9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아시다시피 세법은 이제 개정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근데 세법 개정되는 거는 연초에 보통 개정이 되거든요. 연말하고 연초까지 해서 개정되고 회계사시험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2월 달에 있다 보니까 2월 달까지 개정이 다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 보면은 세법이 이제 법률이 개정되고 그다음 이제 시행령이 그다음 개정되고 보통 시행령 개정까지 해서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 회계사 1차 시험 볼 때까지는 법률은 개정이 됐는데 시행령은 개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개정된 부분이 시험에 잘 출제가 안 됐습니다. 과거에 좀 여러 해를 좀 보더라도 회계사 시험 일정하고 법 개정되는 게 좀 연달아 같이 있다 보니까 회계사 1차 시험에는 개정된 게 많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개정되는 게 신경 안 써도 좋고요. 중요한 개정된 거 많이 나오지도 않고 일단 개정돼서 우리가 개정된 거 몰라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개정되지 않은 원래 공부해야 될 거 이걸 우리가 제대로 못해서 떨어진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개정되는 거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 일단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개정된 책으로 공부하자 그러면 2026년도에 돼서야 이제 세법 공부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럼 시험 대비가 전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2025년도 책으로 일단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10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여러분 보셨던 세법 책 가지고 공부를 할 거고, 그리고 연초에 개정이 되면 개정된 부분만 따로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예요. 저하고 이수연 선생님하고 선생님들께서 따로 업데이트 해드릴 겁니다. 그럼 그것만 업데이트 해가지고 여러분도 시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재는 25년도 교재에다가 26년도에 세법 개정된 거 업데이트 해드리면 거기까지 첨가시키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 강의 같은 경우는 교재는 이론 교재하고요. 그다음에 문제집 2권이 있습니다. 이론 교재는 세법 워크북. 1권이 법인세고 2권이 이제 소득부가세고, 그다음 객관세법도 이제 문제집인데요. 여기 문제만 실려 있어요. 객관식 문제 1권, 2권이 있는데 1권이 법인세고 2권이 소득부가 요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1권이 필수 문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풀이할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다 못 풀겠다 그래서 보통 실수 문제를 많이 체크하고요. 수업 시간에 그거 위주로 푸는데 아예 그 문제만 따로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필수 문제로 1권 전부 다 풀었고, 그러니까 여기 1권에 있는 건 다 풀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권은 이제 만들어 놓은 게 모의고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법별로 법인세 모의고사 14회치, 소득세 모의고사 14회치, 부가가치세 모의고사 14회치.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반복 훈련을 해줘야 되거든요. 반복 훈련 해줘야 돼서 1권에서 법인세 신도를 이제 다 끝나고 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은 2권의 법인세 모의고사를 1회차부터 매일 이제 하나씩 풀면 돼요. 많지 않아.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요. 15문제, 법인세는 15개, 소득세는 1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하나 푸는데 30분 정도면 충분히 풀 수 있거든요. 짜투리 시간에 풀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매일매일 풀어다 보면은 푸는 그 실력이 많이 늘 수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은 챕터별로 문제 풀기도 하지만 여러 챕터를 한 번에 문제 풀고 싶기도 하잖아요. 전범위를 가지고. 저기 모의고사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권에서 법인세를 다 배우시고 나면 이제 2권에 있는 법인세 들어가서 전범위로 구성돼 있으니까 법인세 1회차부터 14회까지 매일매일 풀다 보면은 전범위를 매일매일 돌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구본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의고사를 구성해 놨고요. 정규 수업 시간에는 이론 내용 설명 전부 다 하고요. 그리고 필수 문제 1권에 있는 문제를 풀 거고,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2권에 있는 문제를 스스로 이제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객관인 세법 강의를 꼭 들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세법은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법 개론 시간에 강의하는 내용하고 세무회기 때 강의하는 내용하고 객관 세법 때 강의하는 내용이 똑같은 부분도 있지만 차이 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일단 여러분 세법책 보다 보면은 아무리 이게 워크북이건 이제 이론 노트건 보면은 작은 글씨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조그맣게 별표시로 돼 있고, 그다음 세부 상위로 적혀 있는 거. 근데 1차 시험에는 그런 것들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세법 개론 시간에는 안 했어. 세법 개론 시간을 안 했고, 세무회기 때도 계산을 위해서 필요한 이론들만 했지 그런 이론형 문제로만 나오는 말 문제로만 나오는 이론들을 따로 정리한 적 없거든요. 근데 객관식부들은 그런 부분까지 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다루기 때문에 일단 개론 강의하고 세무회기 강의보다는 강의하고는 좀 다르다. 다루는 부분들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올라와 있는 강의가 25년도 강의가 이미 온라인 강의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은 이미 온라인 있는 강의 들으면 안 되냐, 이게 늦게 끝나니까 12월 6일까지 가면 늦으니까 난 빨리 하고 싶다. 물론 온라인 있는 강의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지금 우리는 25년도 책으로 하지만 26년도 개정 업데이트까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온라인 있는 강의는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6년도 시험 대비하는 이 반에서야 그 업데이트 강의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올라 있는 강의보다는 지금 새롭게 열리는 10월달 과정이 있죠. 여기 26년도 시험 대비니까 이걸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우리 또 선생님 계시니까 우리 세법 선생님 이준 선생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